사회문화 4강입니다.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지문이네요. 읽어볼게요. 자, 부가가치세란, 부가, 덧붙여진다라는 얘기죠. 가격이. 자, 덧붙여졌다. 값이, 가격이. 이 부가가치세는 국세다 이겁니다. 나라에서 거두는 세금이고, 국세가 있고, 그 다음에 지방세가 있어요. 국세의 하나로 재화의 공급이나 혹은 재화를 뭐 할 때나 수입할 때나 아니면은 자 재화를 만약에 생산했습니다. 생산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뭐 하는데 공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어떤 용역의 어떤 과정까지 각 단가에서 덧붙은 부가가치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다라고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 개념 얘기했네요. 재화는 공급 또는 수입되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각 과정에서 이전에 생산된 재화에 여러 요소를 더해 새로운 생산물을 만든다. 여러 요소를 더했습니다. 보태했다는 얘기죠. 부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생산물의 가치에서 이전에 생산된 재화의 가치를 차감한 부분이 바로 뭐다? 부가가치다. 요거 이해했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전에 생산된 재화의 가치를 차감한 부분에 만약에 바지를 만들기 위해서 바지 원단을 하나 샀어요. 그죠? 이걸 가지고 가공해서 이제 바지라는 것을 만들잖아요. 했을 때 한번 보세요. 새롭게 만들어진 생산물의 가치가 바로 바지가 되죠. 이전에 생산된 재화의 가치가 이제 원단이 됩니다. 원단이 되는데요. 자, 그러니까 요 가치를 뺀다라면은 바지 가격이 있을 것이고, 바지 가격, 빼기 무슨 가격? 원단 가격이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하면 얼마 나올 거 아닙니까? 만약에 원단을 10,000원 주고 샀고, 바지를 15,000원에 된다라면 이제 요 5,000원이 바로 뭐가 된답니까? 부가가치가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 부가가치라는 이 5,000원 속에는 임금이라든가 이자라든가 땅값이라든가 이윤 이런 것 등으로 구성된답니다. 이까지도 이해하셨죠? 용역이 공급되는 과정도 이와 유사한데 용역의 공급한다는 것은 자, 용역의 공급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설물, 권리 등을 사용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용역의 공급이랍니다.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건물을 빌렸다든가 아니면은 특허권을 갖다가 사용한다든가 할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죠. 또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된다 이거죠. 이러한 거래에서 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는 세법상의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사업자다 이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자는 누구다? 최종 소비자다 이거죠. 만약에 우리가 슈퍼 가서 식빵을 샀다라고 합시다. 식빵을 샀는데요. 자, 이걸 만약에 5,000원 주고 샀다라고 가정한다면 이 5,000원 속에는 실제 보세요. 밀가루를 가지고 원단을 가지고 원재료를 가지고 뭘 만들었다? 식빵을 만들었다 합시다. 했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중간에 들어가는 온갖 부가가치 금액이 있겠죠. 요거 밀가루를 만들고 식빵을 만들었을 때 이 부가가치까지 포함해 가지고 이게 만약에 4,500원 들었다고 가정한다면은 요 500원을 더 포함시켜 가지고 소비자에게 팝니다. 그다음 소비자는 5,000원에 사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원칙상 사업자가 이 부가가치를 부담해야 되는 의무자지만 실제 돈 주고 사는 이 소비자한테 부담시킨다는 얘기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와 조세 부담자가 다르다 이겁니다. 요거 혹시 모르는 친구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사업자고요. 조세 부담자는 누구다? 소비자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납세 의무자의 주소지나 소득과 관계없이
뭐를 기준으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정해진 세율에 따라 부과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느 동네에 사는지 관계없고, 그리고 얼마 버는지 관계없고, 사업장에서 나오는 그것을 기준으로 정해진 세율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우리나라는 10%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3만원짜리 물건이라면 33,000원 해가 이렇게 우리는 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판매가 3만원, 부가가치세 3,000원 해가지고 33,000원 이렇게 우리는 소비자는 구매를 해야 되죠. 자, 이러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이제 했으니까 이제 자, 요까지가 부가가치세란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죠. 요까지가 이제 부가가치세 여기 이거의 화제인데요.의 개념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는가 하면 어떤 특징들이 나오는데요. 이 특징들이 부가가치세의 개념할 때 부가가치가 무엇인가도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납세, 첫 번째, 납세 의무자와 뭐는 다르다? 조세를 부담하는 자는 다르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또 뭐다? 사업장을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된 게 1문단이죠. 두 번째 문단 오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의 제목은 이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 문단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에는 크게 무슨 법과 무슨 법이 있답니까? 가산법과 그리고 공제법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산법과 공제법이 나오는데요. 가산은 더한다라는 얘기고 공제는 뺀다라는 얘기겠죠. 하면서 가산법에 대한 설명이 이 문단에 나오는데 가산법은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한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의 값을 모두 더하고 자,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요소의 값을 모두 더한다. 임금이라든가 용역비, 이자, 만약에 시설을 빌렸으면 시설비, 이자, 이윤 이런 것들 다 합니다. 해서 일정이 모두 다 예를 들어 해서 여기까지가 하죠. 10만원짜리 재료를 사서 자, 10만원짜리 재료가 처음에 들어갔던 원자재비죠. 판매할 때까지 투입된 노동력에 대한 인건비, 그 다음에 이자가 붙겠죠. 그 다음에 본인 또 뭘 남겨야 됩니까? 이윤을 남겨야 되죠. 그걸 모두 합한 값이 3만원이라면은 이 3만원에 세율을 곱해 세율이 만약에 10%라면은 3,000원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세금을 산정한다 이겁니다. 자, 이 방법은 언뜻 보기에 부가가치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모두 더한 뒤 세율을 곱하면은 세금이 끝남으로 간편해 보이지만 자, 정확한 계산을 위하여 사업자가 부가가치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모두 관리해야 되고 국가가 또한 모든 요소를 파악하여 세금을 부과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자, 가산법은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뭡니까? 자, 이렇게 했을 때 제목이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 첫 번째 뭐가 나옵니까? 가산법 나온다는 얘기죠. 가산법은 이제 뭡니까? 부가가치를 이루고 있는 요소, 부가가치 요소, 각 요소들이죠. 각 요소들을 합합니다. 그죠? 그 가격을 합한 상태에서 곱하기 뭐다? 세율입니다. 그죠? 이렇게 세율을 적용하는데 자 그렇지만 간편해 보이지만은 사업자가 이 요소들을 다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가가 세금 부과가 힘들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공제법이죠. 공제법은 그렇다면 잘 사용하겠죠. 그렇다면 공제법을 좀 잘 읽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이전 단계의 금액도는 부담 세액을 공제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공제 대상이 뭐이냐? 거래액이냐? 아니면은 세액이냐에 따라서 둘로 나눠진답니다. 그래서 거래액을 공제하는 방법인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은 전 단계 거래액을 공제하는 법이 있고요. 전 단계를 세액을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는 거래액을 공제하고요. 하나는 세액을 공제하네요. 그죠? 전 단계의 거래액입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세금을 산정한 데 있습니다. 만약에 바지
원단이라고 한다면요. 원단하고 바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원단을 가공해서 이렇게 바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원단 가격이 있을 것이고 바지 가격이 있겠죠. 했을 때 보세요.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금액이란 얘기죠. 자, 다시 정리해 볼까? 아, 참네. 자, 다시 봅니다. 왜 안 잡있지? 일정 기간을 보세요.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서 만약에 2020년하고 2021년 해가지고 1년 동안의 한 보았을 때 이때 매출액이 2억이었고요. 이때가 3억이었다고 한다라면은 얼마 더 플러스 1억이 플러스가 되었죠. 거기서 그 금액에 이 1억에 이제 만약에 10%라면 0.1%를 곱한다는 얘기, 0.1을 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금을 산정한다 이겁니다. 그렇다면은 1,000만 원 아닙니까? 그죠? 3억 1,000만 원이 된다는 얘기겠죠. 세율을 곱해 세금을 산정하는 건 1,000만 원이 부가세라는 얘기네요. 이 방법은 직접 계산한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하여 부가가치를 산출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대상이 어떠한 요소로 창출된 부가가치, 납세 의무자가 분명 인식할 수 있는 뭐도 있지만 장점도 있지만 면세제도를 적용하기 힘들다는 단점이 나중에 나올 겁니다. 면세제도를 적용하기 힘들다라는 단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면세라는 것은 세금을 뭐 해준다? 면제해준다라는 이 말입니다. 누가 해주는가 하면 국가가 해줘요. 자,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아마 제일 잘 적용될 것 같는데요. 일정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세율을 곱하여 자, 그래, 이번에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찾습니다. 매출할 때, 그러니까 매입할 때 세액이 있고 매출할 때의 세액이 있겠죠. 맞지? 그러니까 원단을 매입할 때 든 세액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지를 매출할 때 세액이 있겠죠. 맞죠? 그렇다면은 2억짜리를 곱하기 0.1, 3억짜리 곱하기 0.1 했을 때 2천, 3천 빼면은 1000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뜩 따졌더니 위에 거하고 안 같냐 이거죠. 그래서 얼핏 보면 전 단계 거래공제법과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있답니다. 얼핏 보니까 똑같죠, 그죠? 결과적으로 똑같은데요. 그런데 매출액과 매출액만, 즉 2억하고 3억만 증빙하면 되는 전자와 달리 후자는 전 단계의 납부세액을 납부하는 겁니다. 납부는 어디? 자, 이거는 국세라 했죠. 국가가 관리하는 겁니다. 국세청에서 있겠죠. 그래, 국세청에서 전년도에 나는 부가가치세를 이만큼 냈습니다라고 증빙이 돼야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즉, 전단계 세액공제법은 매입 세금 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이걸 알겠죠. 따라서 자, 상호 견제를 통해 첫 번째 탈세를 예방할 수 있다. A. 또한 국가가 사업자들이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가 쉽답니다. B. 그 다음에 특정 품목에 대해서 면제하기도 뭐하고 편하답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다는 얘기죠. 자, 이게 바로 장점 4가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선택하고 있답니다. 하면서 예시가 나오죠. 이제 예를 들어 전 단계 세액공제법을 적용하고 그 다음에 부가세는 뭐다? 10%를 적용하는 나라에 갑, 을, 병이 각각 자,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요. 병이 있고요. 소비자가 있다라고 할 때, 갑은 나무 공장이고요. 나무고요. 을은요, 이제 이 나무를 가공해서 만드는 가구 공장이고요. 병은요, 판매업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소비자가 이제 이거를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죠? 했을 때, 자, 각각 매출 세액을 더한 가격인, 자, 얘는 110만 원에 팔았네요. 그죠? 220만 원이고요. 330만 원에서 각각 10%씩 부담이 되었죠. 맞죠? 그렇다면 실제 을은 10만 원을 더 주고 산 거고, 을은 10만 원을 더 줬다는 얘기죠. 맞죠? 병은 실제적으로 뭐다? 또 10만 원을 더 줬다는 얘기죠. 맞죠? 그러니까 소비자도 10만 원을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따라서 소비자는 실제 30만 원을 더 주고 구매한 거죠. 한번 읽어보세요. 갑은 을에게, 을은 병에게, 병은 소비자에게 각각 매출액에 매출세액을 더한 가격인 110만원, 220만원, 330만원의 재화를 판매했다 이거죠. 이 경우 최종적으로 30만원의 부가가치세를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고 이 30만원은 갑, 을, 병이 납부해야 될 각각 뭐다? 10만원, 10만원, 10만원입니까? 그죠? 이런 갑, 을, 병이 바로 뭐가 됩니까? 아까 뭐였죠? 납세 의무자가 되죠. 근데 소비자는 무슨 의무자라 했습니까? 그죠? 조세 부담자였죠. 그죠? 그래서 각각 해야 될 이 10만원, 10만원, 10만원을 누가? 소비자가 이제 30만원을 내었다는 얘기죠. 모두 합한 값이다.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방법 얘기입니다. 정리하면 합니다. 부가가치 계산하는 방법에는 가산법과 공제법이 있는데 공제법은 또다시 전단계 거래공제법과 전단계 세액공제법이 있습니다. 하면서 각각의 특징들 어떻게 하는지 좀 정리 잘 해주시고요. 전단계 세액공제법 우리나라에서 택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바로 한 4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다 하면서 예시까지 마지막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시가 나오고 그 다음 또 단락에 나눠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면하게 해주는 게 나오는데요. 자, 그게 무슨 제도와 영세율 제도하고 또 무슨 제도? 면세제도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영세율입니다. 자, 매출세액에 부가가치세가 뭐다? 0%의 세율을 적용하는 거다는 얘기죠. 대체로 이건 어디에? 수출하는 재화에서 주로 사용한다는 얘기고요. 면세제도는 주로 뭐다? 기초생활 필수품에서 사용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출하는 재화에 사용되니까 어쨌거나 뭐가 없어집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이 수출을 한 재화를 사는 국외의 소비자겠죠. 국외의 소비자 또한 부가가치세 부담은 없어지겠죠. 한번 볼까요? 영세율을 적용받으면 매출세액이 0이 되므로 내야 할 부가가치세도 없어지고 이미 지불한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다 이거네요. 좋네요. 그죠? 즉 매출세액도 제로고 매입세액도 환급받을 수 있답니다. 다시 말해서 원단을 매입하는데 1억 1천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1천이 만약에 뭐였다라고 생각한다면은 부가세였다라면은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누가요? 수출업자가 매입을 했습니다. 해서 얘가 뭐로 만들었다? 바지로 가공을 했습니다. 그죠? 바지 가공하고 이제 할 때, 만약 2억으로 할 때, 보통 2억 2천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팔아야 되죠. 근데 2억만 팔고, 그 다음에 1천을 원단을 매입할 때 들였던 거죠. 그래서 이 1천 또 뭐 해준다? 공제해준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공제가 아니고 돌려준다는 얘기입니다. 환급받을 수 있다 이거죠. 요거 되겠죠. 그런데 정말 좋네. 이건 왜 그럴까요? 당연히 수출을 뭐 하려고 활성화시키려고 아마
이런 조치를 취하겠죠. 영세율 제도다 이겁니다. 따라서 수출하는 재화에 주로 적용되는 이유 아시겠죠? 그래야지 국제 간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이로 인해 해당 단계뿐만 아니라 이전 단계에서 부과된 부가가치세가 모두 취소되므로 해당 재화 및 용역의 부가가치세 부담이 완전히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영세율 제도로 인해 수출하는 재화의 가격 경쟁력은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리고 이 물건을 사게 되는 국외의 소비자는 이런 이중세 부담을 안 진다는 얘기죠. 그냥 판매가만 지불하면 된다는 얘기죠. 단 부가가치세법상 신고 의무를 지닌 과세사업자만이 영세율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영세율로 인해 낼 세금이 없어진 상황이라 하더라도 납세 의무자인 사업자는 뭐는 신고해라? 부가가치세는 신고해라는 얘기죠. 부가가치 금액이 아니라 세는 신고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한편 면세제도는 이제 누구다? 자, 부가가치세의 납세 의무를 또 면제해 주는 걸로 대체로 기초생활 필수품이나 쌀이라든가 이런 거겠죠. 자, 이건 왜 할까 이거죠. 자, 요거는 이제 분명히 수출을 뭐 하기 위해서 활성화 쪽하고 관련됩니다. 그죠? 그렇다면 면세제도는 왜 하는 걸 또 한번 읽어볼까요? 면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부가가치는 자,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였습니까?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죠. 그죠? 자, 내지 않지만 영세율 이미 지불한 환급받지 못한답니다. 그죠? 이미 지불한 것은 환급받지 못한답니다. 자, 그래서 농부한테 만약에 쌀을 구입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트가 판매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든 부가가치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미 지불한 거. 이것은 환급받지 못한답니다. 위에 거는 환급받았는데요. 즉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해당 단계의 부가가치세만 면제되고 이전 단계까지 적용된 부가가치세는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까 값을 병의 경우 한번 볼까요? 아까 110만원 220만원, 330만원이죠. 그리고 병 같은 경우에 220만원 지불한 것은 못 받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뭐로 330만원이 아니라 이제 10만원 정도는 혜택을 본다는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봅시다. 20만원은 이미 지불된 거고 10만원만 혜택 본다는 얘기죠. 지금. 자, 계속 읽어볼게요. 따라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포함되어서 자, 그래서 생산자나 사업자들은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재화나 용역의 소비자에게 떠넘겨진다. 떠넘겨진다 이거죠. 그러면서 갑자기 역진성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저소득층의 조세 부담률이 부가가치세는 보세요. 어떤 상품, 재화 상품에 이게 적용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사치품이라면은 저소득층은 크게 관계가 없으니까, 뭐 사치 안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 관계없어. 그러나 생필품은 저소득층이든 고소득층이든 다 사야 되는 거죠. 쌀은요. 안 먹고는 못 삽니다. 따라서 똑같이 만약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적용된다라면은 저소득층한테 10%는 만약에 10만원 중에서 10%는 만원 아닙니까? 그죠? 저소득층에게 만원과 고소득층에게서 느끼는 만원은 분명히 부담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게 역진성이란다는 얘기죠. 그래서 면세제도는 저소득층이 많이 사용하는 재화, 이게 바로 뭡니까? 아까? 그렇죠. 기초 생활 필수품이 되겠죠. 그 부과하는 세금을 줄여줌으로써 이러한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이거죠. 여기까지 되었죠. 자, 됐네요. 그죠? 면세제도는 뭐 때문입니까? 그렇죠. 저소득층을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이네요. 그죠? 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의 적용을 받는 상품은 부가가치세법상 혜택을 받는 것이므로 다른 세금을 납부할 때 이런 혜택을 받지는 못한다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7년부터 부가가치세 제도를 시행하여 상거래의 투명화와 안정적인 국가재원 확보라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부가가치세와 같은 거래세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세입에서, 자, 이거는 국세라 했습니다. 비중이 크므로 정부가 국가를 원활히 운하는데 부가가치 역할은 매우 큽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1번 문제 가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무슨 유형? 예스 유형이죠. 뭐였습니까?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의 가산법하고 공제법 설명하고 난 뒤에 또 면하게 하는 것에 영세율 제도와 면세제도가 있었다 이거죠. 답 바로 나오죠. 바로 나옵니다. 정답 2번이네요. 비교했습니다. 가산법하고 공제법 비교하고 그죠? 면하게 해주는 제도는 영세율과 면세제도 이렇게 했습니다. 나머지는 선택지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이네요. 그죠? 자, 노동력의 형태로 제공되는 상품. 당연히 뭡니까? 노동력의 형태로 제공되는 것. 그렇죠. 하죠. 부가가치세가 적용됩니다. 구입하고, 생산하고, 자, 그래서 그까지 뭐다? 소비자에게 가는 데까지, 여기까지 드는데 다 포함된다 했죠. 생산이란 말이 아니었다, 그지? 생산이 아니고, 수입, 공급이나 수입이죠. 자, 그 다음 갑니다. 두 번째, 납세 의무자나 주소지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 것. 아니죠. 주소지나 소득이, 납세 주소지가 아니고 어디입니까? 뭐에 따라서? 사업장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이거 틀렸네요. 그죠? 정답 1번이네요. 상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생산될 경우 이랬습니다. 각 단계 다 있었죠. 각 단계 다 적용됩니다. 다 적용됩니다. 틀렸습니다. 국내에서 시설물 제공하는 행위도 이거 뭡니까? 이거는 용역 공급이었죠. 그래서 여기에도 부가가치세는 부담되겠죠. 그죠? 특허권 같은 거 했을 때도 되고 그러고요. 부가가치세는 법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지는 이는 누굽니까? 사업자죠. 실제로 조세 부담하는 이는 이거는 소비자입니다. 그죠? 동일하다. 틀렸네요. 그죠? 정답 1번이었습니다. 2번 문제, 3번 문제 오겠습니다. A가 뭐죠? A는 영세율 제도입니다. B는 뭐였습니까? 면세 제도죠.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영세율 제도는 뭐 때문입니까? 자, 수출품에 하는 거죠. 면세 제도는 뭡니까? 기초 생필품입니다. 그죠? 여기에 적용했고. 영세율 제도의 특징 뭐였습니까? 매입할 때 든 세액 또한 뭐 된다? 환급이 된다. 이거죠. 그죠? 그 다음에 국외 소비자는 세액을 부담 안 진다 했고요. 면세 제도는 이거 환급되지 않는다 했죠. 그렇다면 그 환급되지 않는 그 부분은 이제 소비자에게 전가되겠죠. 떠넘겨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게 이제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봅시다. 적절한 것입니다. 또다시 적절한 것. 역진성 이거는 생필품과 관련되는 거죠. B가 A와 달리죠. 수출 상품 경쟁률은 A가 B 이렇게 거꾸로 되었네요. 다. 자, A의 적용을 받는 사업자는 자, 그렇죠. 납세 의무자이죠. 사업자는 납승답 3번이 되요. A와 B는 모두 국가 재원을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고 다 뭐 한 겁니까? 부가가치세를 없애요. 재원이 확보 안 됩니다. 이거는 그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는 그냥 뭐다? 부가세에 대한 얘기죠. A와 B를 적용받는 상품은 아니죠. 그 상품만 적용받는다 했습니다. 자, 3번 정답 3번 됐고요. 4번 문제 가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기억입니다. 기억이 뭐였죠? 전 단계.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액을 공제하는 법이죠. 의 장점, 아까 제가 A부터 B, C, D 4개 제가 아마 설명했을 겁니다. 거래 현황 파악하기 쉽고요. 특정 품목에 소홀해주기 쉽고요. 탈세 예방할 수 있고요. 사업자가 각각 따로 하게 된다는 그런 특징들이 있었죠. 정답 5번이네요. 자, 이거는요.
방금 전 단계 세액 공제법이 아니고 전 단계 거래액 공제법의 장점으로 알 수 있죠. 국가는 그런데 알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정답 5번 됐네요. 자, 6번,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찾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하고 이제 부가가치세율 10%를 적용합니다. 그런 상품 A와 상품 B는 각각 자, 요거는 영세율 제도를 한다는 얘기고 요거는 면세 상품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래는 상품 A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상품 B를 판매하는 사업자의 각각의 매입액과 매출액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는 모두 세금이 포함되지 않는 금액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세율 제도와 면세 적용되기 전과 후의 금액이 동일하다. 만약에 여기서 부가세까지 세액까지 적용하면 요거는 330만 원이 되네요. 그죠? 220만 원이 될 것이고요. 그죠? 자, 봅시다. 일단 상품 A를 구매하는 자, 영세율 제도죠. 국외의 소비자는 없죠. 그죠? 없습니다. 상품 B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상품 B입니다. 면세입니다. 세제 개편 이전에 비해 부가가치세를 10만 원 왜 덜 내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본래 뭐 해야 되는데 330만 원으로 돼야 되죠. 그런데 20만 원은 이미 내었네요. 그죠? 그렇다면 30만 원을 더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20만 원을 내었습니다. 요거는 공제란다. 환급이 불가능하죠. 그렇다면 플러스 10만 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10만 원을 되는 게 아니고 10만 원을 안 내는 거죠. 맞죠? 총 30만 원을 내야 되는 것 중에서 그죠? 총 30만 원을 내야 되는데 20만 원은 환급 불가능해요. 그러니까는 뭐다? 10만 원을 덜 내게 된다라는 그 말 되겠죠. 그죠? 이해하셨죠? 본래 10%니까 30만 원 내야 되잖아요. 그죠? 10% 300만 원이니까 30만 원 내야 되죠. 그런데 이거는 면세라 했습니다. 그죠? 면세라면은 이미 얼마 냈습니까? 20만 원 내었죠. 그 다음 10만 원을 덜 내게 된다. 맞잖아요. 그죠? 부가가치세율이 지금보다 높아지면 했습니다. 부가가치세율이 지금보다 높아진다 하더라도 상품 A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어쨌거나 지금 세금 부담이 없잖아요. 그죠? 부가가치 안 늘어나죠. 상품 B를 구매하는 소비자와 달리 상품 A를 구매하는 겁니다. 세금 부담이 전가되는 것은 상품 A 같은 경우는 국외 소비자 아닙니까? 없고요. 그래서 이 거꾸로 되었죠. 그죠? 이 생필품 같은 경우에 일부 세금 부담이 증가된다는 거 맞습니다. 왜? 환급이 안 되기 때문이죠. 5번 상품 A를 판매하는 사업자와 상품 B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모두 아니죠.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상품 A밖에 없었죠. 그죠? 상품 B는 아니었습니다. 정답 2번 확실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가의 문맥적 의미인데요. 자, 이렇게 문맥적 의미를 물을 때는 자, 그 단어 밑줄만 보지 말고요. 호응되는 말 한번 찾아보세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 거두고의 밑줄 꺼놨죠. 그죠? 요거하고 동일한 겁니다. 자, 항상 첫째, 문장 구조 혹은 호응 관계가 비슷해야 되고요. 둘째, 호응되는 단어의 성격이 비슷해야 됩니다. 자, 효과를 거두고 있다 하니까 목적어죠. 뭐뭐를. 그래서 이거하고는 크게 관계없네요. 그죠? 못 찾습니다. 그렇다면 호응되는 단어가 효과를 거두고 있죠. 플러스 효과입니다. 그죠? 걱정을 거두다, 곡식이라는 거 보이죠? 성적을 거두다, 말을 거두다, 시선을 거두다, 성적을 거두다 혹시 답이 아닐까 생각하면서 성적 대신 효과를 한번 넣어봅니다. 또 그는 참가한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 효과를 거두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정답 3번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사회지문 수업 하나 또 마칩니다.